수도권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산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신도시들,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외곽 서쪽에 있는 신도시들, 자, 그런 도시들과 운명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 다산 신도시 이야기가 그런 신도시들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예를 들어서 뭐 송도, 뭐 광명, 의왕, 뭐 이런 다산 신도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 많이 빠지는 이유는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되니까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받으신 분들도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간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어떤 환상을 좀 버려야 돼. 어떤 환상을 버려야 되냐면 신도시는 살기가 좋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 이게 제가 강남부터 강남 다산 신도시부터 삼성역까지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한 40분 정도 광역버스로 한 40분 정도 출퇴근 거리, 뭐 이 정도면 다닐만 하잖아요. 그죠? 40분이면. 물론 이제 이것저것 뭐 버스 기다리고 모으면은 1시간이 훨씬 넘겠죠. 그러니까 사실 간단한 거리는 아니에요. 간단한 거리는 아니에요. 특히 여기 잠실에서 또 갈아타서 가야 되니까 간단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울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다 찍어보면 한 40분에서 50분, 뭐 길에 1시간이에요. 외곽 도시들. 뭐 이게 뭐 짧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걸 찍어봤냐면 이제는 뭐 다산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8호선이 2024년도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잠실까지는 뭐 한 30분 내에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교통 요건이 좋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신도시다 보니 구역 내에서 이 택지지구 내에서는 완벽하잖아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거야,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의료시설, 상권, 뭐 교육 환경, 뭐 교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학원가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뭐 이 중심 뭐 학군지만큼은 만족스럽진 않겠죠. 그러니까 또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뭐 중계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치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출퇴근도 지하철이 놓이면 괜찮다. 뭐 30분 내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이게 이제 다산 한양수자인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갔던 아파트인데 10억이 넘었어요. 10억이 뭐예요 이거? 11억이 넘었네. 평균 10억이 넘었고 이건 11억을 넘었던 거야. 자, 그래서 다산이 뭐 20억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허한 그 소리들이 나오곤 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이 11억 뭐 한 1,500 가던 게 8억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3억 정도 떨어졌어요.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전세를 보면은 전세가는 한 4억도 안 돼요. 3억 8천. 자, 전세가를 보면은 이제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억 5천에서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렵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근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직장, 잠실에 있는 직장, 서울 도심에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 소득군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억이 되려고 하면 5억을 주고 여기 살진 않겠죠. 여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외곽은 이 정도 가격이야. 전세 가격이 3억 5천에서 4억.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지금 매매 가격 8억도 비싼 거죠.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잖아. 자, 여기 전세 사시는 분이 돈이 있어서 전세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격도 좀 비싼 거야. 자, 일단 그런 얘기를 한번 찍어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런 신도시들은 그런 좀 호재와 어떤 그 정주 요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거야. 11억까지. 자, 하나 더 찍어보시죠. 자, 여기 아이파크. 여기도 이제 인기 있었던 아파트인데, 자, 여기도 뭐 거의 10억 9,500, 거의 11억까지 갔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
저도 뭐 신도시에 살아봤고, 뭐 이런 신도시도 살아봤고, 예를 들어 다른 신도시 살아봤고, 자, 이 느낀 점이 뭐냐면, 이런 신도시에 살면, 아버지가 여기 출퇴근하기는 좋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여기서 뭐 30분이면 8호선 들어와서 잠실에 출퇴근한다고 하면 다닐만 하잖아요. 여기 사는 가족들은 편한데. 근데 아이가 대학을 다녀야 돼. 뭐 고려대를 다니나 연세대를 다니나 뭐 저쪽 건국대를 다니나 그 중심으로 다녀야 돼.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여기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퇴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을 또 만나야 되잖아.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만나요? 서울 도심에서 만나잖아.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신도시에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니까. 사람이 출퇴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이런 데 살다가, 시세 차익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건 뭐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외곽에 살다가, 좋은데, 이건 너무 또 문화가 없잖아, 이런데. 컬처가 없잖아. 그죠? 문화생활이 없잖아. 그리고 뭐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 뭐 맛집도 많고 여러 그 문화시설이 많잖아. 뭐 그런 또 갈증을 느껴서 자꾸 이 수도권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시세 차익이 나면 그거 팔고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다산이 이제 그런 시기에 부딪힌 거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 4억이 안 됐거든요. 분양이 한 3억, 한 5, 6천, 뭐 다 해봤자 뭐 3억 7, 8천, 그 정도 됐는데 이게 8억이 됐어. 당연히 팔고 나가고 싶겠죠. 자, 그런데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왕숙 신도시, 자, 이거를 보시지 마시고, 자, 이 위에 이제 왕숙 신도시라고 다산 신도시보다 훨씬 큰 신도시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다산 신도시 밑에 또 여기 구리 구리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만들었던 도시죠. 자, 기존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도심 내에 또 재건축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긴가요? 뭐 한강 신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이쪽에 뭐 택지지구를 도시개발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또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주변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기 뭐 교통 여건이 호재는 많잖아요. 뭐 GTX도 들어오고 뭐 8호선도 들어오고 뭐 9호선도 들어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항상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포 신도시에 김포 사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들어선다고 하는데 뭐 GTX도 들어오고 뭐 5호선도 집어넣고 해서 더 큰 규모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은 뭐 GTX D나 5호선의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인프라를 누릴 수가 없어. 그 어느 세월에 들어오겠냐고. 뭐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아파트가 오르겠냐고. 응? 뭐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진다는 거야. 그 호재라는 건 잠시 올랐다가 빠지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는 없고 아파트의 연차는 낡아가. 이 신도시에서 연차가 낡아지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 신도시 자체에서의 이 외곽 신도시에서의 아파트는 희소 가치가 없어. 낡아지면 그만큼 상품성도 떨어져. 여기가 입지가 뛰어난 적은 아니잖아. 근데 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존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이런 아파트, 이런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밑받침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세 가격이라고.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운 신도시가 들면 그걸로 다 가려고 그러겠죠. 팔고 다 가려고 그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수요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2027년, 2030년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시대 아니야. 이 외곽으로 주택이 확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내부로 이렇게 내부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수축의 시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외곽에 자꾸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신도시 지정에서 주변 아파트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수도권 외곽 아파트에는 치명타가 되는 거야. 여기 GTX가 D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뭐 5호선이 들어와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누리지도 못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 거야. 도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외곽의 아파트에서는 치명타가 되는 거야.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 왜 그러냐면 자 봤잖아요. 이런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 다시 다산으로 가셔서 이런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봤듯이 전세 가격이 한계가 있는 거야. 전세 가격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억 5천인데 5억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뭐 미사를 가든지 고독을 가겠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주택 정책의 방향은 공급 위주의 정책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뭐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그 주택의 본질 가치가 올 때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 다산 아파트가 지금 폭락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은 지금 가격에도 빨리 팔고 나와라. 팔고 나와서 차라리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특히 시세 차익 많이 나신 분들은